여름에 우규민은 비니 쓴다고 막 사이판 갔는데 털모자 쓰고 있고 습기 차는데. 그래서 이대형 삼각 팬티 입고 아, 내가 진짜 보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 순간. 아, 진짜요? 혼세할 뻔했어요. 아이 여기 아, 그러네. 너 프로그램이었구나. 아, 맞다. 그게 했었던 거야, 아, 나 용검이만 생각해가지고. 그게 이제 용검이는 솔직히 내가 키워집니다. 호구나 미안하다. 겪어봤니 제로 킥 던져봤니 심수창의 수, 이동근의 근, 수근수근 최근 야구 정상 영업 시작합니다. 손님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아우, 야, 이게 오프닝 멘트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호근이가 두려워했어. 아, 그래요? 자기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오. 근데 이거 어떻게 본 적 있나? 사실 안 보다가 아하. 저희 그 KBSN 스포츠 현장 중계팀이 저한테 다 얘기해줘요. 어. 형이 안 나오는데 계속 형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니 뭐지 하면서 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거의 저희 프로그램에 얼굴만 안 나왔지 고정 출연하시는 분이 두 분 네. 있어요. 우리 이동근 아나운서랑 이호근 아나운서 장인어른 두 분. 아, 그러네. 아, 그래요? 고정 출연하시는 분. 지금 반고인가요? 반고입니다. 어허. 플래툰 시스템이라고 하죠. 제가 좌단가요, 우단가요? 아, 중요하지. 이번에 어떻게 좀 말 자막에 이름 자막이라도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아니 참고로 수창이랑 친구라.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불러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 네. 눈빛에서 야망이 느껴집니다. 호구나 미안하다. 근데 굉장히 좀 중계석 밖에서 이렇게 야구를 네. 할 얘기를 할 일이 없죠. 최근에 뭐 다른 프로그램이나 야구의 참견 같은 걸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저희 자체 유튜브도 좀 있어서 아, 얼마 그래요? 전에 게시를 했고요. 아, 그래요? 대전에서 김태균 해설위원과 함께 추승우 코치, 김재걸 코치 이렇게 아, 인터뷰. 봤어. 네. 그 아직 방송 안 나갔어. 그 사진으로. 방송을 안 했는데 뭘 봤자. 아, 심수철 이런 식으로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제가 항상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클래식 시리즈를 갔다 왔는데. 아, 맞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 우리한테. 그래요. 이거 최근 야구는 못 알아보고 저와 이제 정현우 PD를 알아보고. 근데 야구 잡설 혹시 알아? 야구 잡설? 알지. 야구 잡설 아는 분이 알지. 또 저희가 그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커피 사기 내기를 했는데 한 명이라도 나를 알아보면은 수창이 형이 커피를 사고 한 명도 못 알아보면은 제가 사겠다 했는데 한 2시간 돌아다니는데 드디어 야, 내가 진짜 보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 순간. 아, 진짜요? 혼세할 뻔했어요. 야구 잡설 아니야? 쓰러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만원이. 아니, 그게 우리 노 PD가 편집을 기가 막히게 해서 저는 그 대전구장 갔을 때 수창 형을 아무도 못 알아보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잊혀진 야구인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세 발짝 걸으면 사진 찍자 그러고 세 발짝 걸으면 살을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최강야구 이러면서 그거 아니고 최근 야구라고 계속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야, 근데 정현우 PD를 알아보는 순간 나 거기서 무너졌잖아. 아니, 난 솔직히 못 알아볼 줄 알았어. 아이.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수창 형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하지만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네. 무려 그 음료수까지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10승보다 값진 1승이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샀잖아. 아, 그렇죠. 밥을 샀어. 밥도 잘 얻어먹었고. 제가 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나 어제 정혜영, 박세용이랑 통화하느라고 지금 12시에 잤어요, 저는. 어제 세용이는 내가 야구장 멀리서만 바라봤지. 내 마음속으로 응원. 최근에 그 우리나라 국내 투수들 타투 꼽으라면은 박세용하고 임창규잖아요. 근데 임창규 선수는 약간 이호근 또그는 심수창 위원님 같은 스타일? 창규는 약간 내과지. 나랑 좀 비슷한 과. 손아섭 선수랑 케미가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타 채널이긴 한데. 아니, 거기에 나오는 분이야. 되겠나? 그 뭐지? 제가 야구 중계를 하면서 컨텐츠 중에 가장 재밌는 대목이었습니다. 그거 만들어낸 분 아니에요. 아이, 아, 그러네. 너 프로그램이었구나. 아, 맞다. 그게, 했었던 거야. 아, 나 용검이만 생각해가지고. 그게 이제 용검이는 솔직히 내가 아니, 그 자주 불러주세요. 저 현장 나올 때도 좀 오시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근이 현장 나갈 때 저희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그 현장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옆에서 좀 방해도 좀 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저희 클래식 시리즈 갔을 때도 저는 살면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 그거 찍으러 중계차 들어갈 때였어요. 들어가는데
감독님들이 다 알아보는데 내가 이걸 입고 가니까 뭐 선거운동 들어온 사람처럼 중계차 안을 난 처음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야구 이면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것 때문에 야구 선수들이 돋보이고 이 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 정말 완전 리스펙. 전쟁터잖아. 전주를 코 파고 있는데 참아. 최종 얘기하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인상적인 장면 뉴스를 꼽으라면 몇 가지가 있죠. 네. 지난 주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지난 화요일 소년장사 전설이 된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 최정 최정 선수의 500호 홈런이 터졌죠. 뭐 당연히 KBO 리그 역대 최초고 이 콜을 소위 말하는 홈런 콜을 또 이호근 아나운서가 했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KBO 최초의 500 홈런. 20년 전 소년장사의 시작도 라이언킹을 넘어서는 순간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500 홈런이라는 높은 벽을 최정이 무너뜨리고 담장 너머의 신세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500 홈런의 길을 이제 최정이 가장 먼저 앞장서 걸어갑니다. KBO 500 홈런의 시대를 연 최정상의 홈런 타자. 꾸준함이 위대함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최고의 홈런 타자 리빙 레전드 최정입니다. 저는 사실 그 현장에 없기도 했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외도하러 있었구만. 근데 그걸 다만 미안한 건 제가 작년에 사직에서 최정 선수가 468호 홈런 쳤을 때 KBO 리그 신기록 이승엽 세웠을 기록을 이제 때 제가 넘어서는. 콜을 했었거든요. 유신의 별이 인천의 상징이 되어 야구 천재 이름으로 때린 468호. 이런 위대한 순간에도 담담하게 베이스를 도는 최정은 진정한 슈퍼스타입니다. 홈런을 위해 태어난 남자 최정이 이승엽을 넘어 새로운 전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호곤이가 실시간으로 저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 근데 제가 술 마시느라고 실시간으로 술 마시고 있었네. 뭔가 네. 잘못됐네. 야구 얘기로 아니 돌아가야겠다. 최정의 홈런 500 홈런 나도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몇 개나 맞았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선수 시절에 홈런 치게끔 많이 기여를 했으니까 나도 이거 축하한다 정말. 하나도 안 맞았어? 오. 아 이거 봐 내가 현역으로 했으면 500 홈런 못 쳤어. 아 맞다 내가 최정한테 좀 강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왜냐면 갑자기? 내가 최정 선수가 나오면 나는 스트라이크를 진짜 안 던졌어. 나는 무조건 포크볼로 최정이 스윙할 때까지 아마 땅바닥에 떨어졌어. 볼넷을 줘도 좋다. 근데 저희가 최정 선수 찾아보니까 이 500 홈런이라는 게 20년 동안 25개를 쳐야 되는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 25 홈런을 4해만 더 치면 600 홈런이에요. 저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아, 진짜요? 보는데 예, 그 제 얘기가 아니고 김태균 해설위원과 박병호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어. 네. 한 목소리로 최정 선수는 아직도 좀 저평가된 선수라고 본인의 성격도 좀 조용조용하고 그쵸.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최정 선수는 더 부각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가치 있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승엽 감독이 현역 마지막 4년 동안 평균 20개 이상 홈런을 아유, 쳤습니다. 은퇴식에서 멀티 홈런을 치셨어요. 네. 그래서 최정 선수가 부상만 아니라면 특히 저는 홈런은 올라가야 되지만 가장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기록 중에 하나가 사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도 볼 수 없는 이게 수치죠. 말도 안 되는 사구라 그러니까. 제발 사구만 줄이고 홈런만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동열 전 감독의 기록이 소환됐죠. 바로 대전이었습니다. 저희 KBSN 스포츠에서 더블헤더 경기 중계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 첫 경기 폰세 선수가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그때 클래식 시리즈 야외 촬영을 딱 마치고 네. 숙소에 잠깐 들어와서 아, 좀 쉬어야지. 쉴 수가 없어요. 너무 모든 구장들이 재밌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압도적이었던 게 이 폰세 선수의 역투.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17개 삼진을 잡는 순간에 폰세 선수 발밑으로 나비가 한 마리 날아왔대요. 이 나비가 날아왔는데 그것까지 폰세 선수 알지 못했겠지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제가 중계했거든요. 맞아요. 어제였잖아요. 그렇죠. 박용택 위원이랑 취재를 했는데 하늘로 손을 가리켰습니다. 맞아요. 2017년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보셨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고 이 미 서구권에서는 나비가 약간 그 돌아가신 분의 영이 오는 거다라는 의미가 그래요? 있대요. 그래서 이게 나비가 딱 오는 순간이 약간 폰세 선수에게 그런 의미지 않았을까. 미국에서는 야구에 나비 용어가 자주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너클볼이 들어갈 때 나비가 딸꾹질하면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갑자기 고품격 야구 프로그램이 됐어요. 아 역시 고품격.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너클볼 아세요? 너클볼? 이거 아니야. 안 던졌니 너클볼? 아 이건 입쓰고. 연습만 16년 하다 끝났어요. 보통 이제 야구 선수들이 마지막에 하다 안 됐을 때 네. 팔각도 내리고 너클볼 해보고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피디님. 네. 어제 취재를 했습니다. 어. 네. 폰세 선수와 관해서 김경문 감독과 대화를 한 30분 동안 나눴는데 일단 아내가 지금 임신을 하고 있고 10월에 출산 예정인데 한국에서 출산을 할 거라고 해요. 무조건 가을 야구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가을 야구 폰세 때 이제 선수가. 자리를 비우고 싶지 않다. 네. 원래는 다혈질이라는 소문이 좀 있었고 하나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부분인데 그런 다혈질이 선수단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다혈질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 이닝 그 18K는 유현진 선수의 기록을 뛰어넘었고 그렇죠. 한 경기 전체 연장전을 포함하자면 91년 빙그레 이글스를 상대로 기록했던 선동열 전 감독의 13이닝 18K인데 수창아 이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나는 어제도 방송하면서 용태기 형이랑 말했는데 그쵸. 아니 13이닝이 말도 안 이거는 되잖아요. 지금 18K가 문제가 아니라 13이닝이 문제야. 올해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연장이 11이닝까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일이야. 예전에는 진짜 이런 개념이 없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 뭐 충식 선배도 엄청나게 던졌고. 제가 그래서 이것 좀 찾아보다가 이제 이런 거 항상 이닝 이런 거 타고 올라가면 이제 장명부까지 올라가거든요. 아유, 너구리 장면. 1년에 400이닝을 넘게 던졌더라고요. 그때는 심지어 경기도 100경기 언저리밖에 안 되던 순간이었는데. 근데 저는 보면서 역시 선동열 모든 이 KBO 리그에서 투수 관련 기록은 선동열 선수를 이제 뛰어넘느냐 마느냐로 귀결이 되는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한 경기 삼진 난 상상도 못 하는데 나 한 경기 한 8개인가? 제일 많이 잡은 게 6과 3분의 1인이 8개인가?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제일 많이 잡았던 게 하여튼 8개로 기억을 합니다. 김소연의 그 탈삼진 2개까지 포함해서 와, 20개 탈삼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27개 가운데 말도 안 되죠, 사실은. 팀 감독이나 코치 입장에서 얼마나 편할까? 보기 편할까? 그렇죠. 사실 그 삼진이라는 게 야수의 도움 없이 투수 혼자서 오로지 아웃 카운트를 읽어낼 수 있는 건데 두 네. 가지 종류의 삼진이 있잖아요. 헛스윙 삼진이랑 루킹 삼진. 투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짜릿합니까? 나는 헛스윙 삼진. 아 왜죠? 왜냐면 루킹 삼진은 심판이 약간 빠진 거 미스해서 잡아줄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있는데 역시 옛날 분이군. 이거는 오로지 어. 내 구위에 음. 얘가 속아서 밀려서 헛스윙을 하는 거니까 그게 더 훨씬 짜릿하지. 타자도 100% 아니야, 수정아? 타자도 헛스윙 삼진으로 하고 들어오는 게 낫잖아. 그렇지 타자는. 루킹 그래요? 삼진을 싫어해서 벌금 매기는 구단.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맞아. 반대로 루킹 삼진을 싫어하니까 저는 네. 투수도 루킹 삼진을 더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투수는 아닌 것 같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러니까. 루킹 삼진. 이제 그 몸 쫙 아니야. 빼면서 이렇게 쫙 네. 들어오는. 저는 루킹 삼진이 더 쾌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헛스윙은 그러면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페스트볼로 눌러서 잡는 삼진이 있고 변화구로 속여서 잡는 삼진이 있고. 나는 변하고 왜냐면 빠른 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내가 150. 뭐 포크볼을 던졌을 때 얘가 완벽한 직구 타이밍이 아니라서 헛스윙 빡 했을 때 그 쾌감. 그 쾌감 이제 위기 상황에 그게 좋더라고. 어제 SSG 타자들 만나서 왜 폰세 공이 치기 힘들까라고 직접 물어봤어요. 슬픈 질문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 네일 같은 경우 패디 좌우의 편차가 존재했대요. 좌타자가 좀 고전하면 우타자가 좀 칠 수 있는 궤적이었고 근데 올 시즌의 폰세는 좌우 타자들이 다 못 치겠대요. 코너웍도 그렇고 구종도 그렇고 한 구종을 거의 7가지 던지니까. 진짜요? 너무 다양하니까 일단 예측을 못하고 아하. 타자가 잘 치려면 박용택, 피셜 단순해야 된다고 하는데 폰세는 단순하게 좁히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대요. 예. 다 준비해야 되니까 엉덩이 빠지면서 휘두르고.
근데 이제 보면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기아의 정혜영 선수가 또 전설이었던 선동열 전 감독을 또 소환을 했단 말이죠. 타이거즈 통산 최다 세이브 기록을 이제 세우면서 선동열 전 감독을 또 소환을 했는데 정혜영 선수가 가지는 클로저로서의 장점은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뭐 볼넷이 많이 없고 마무리가 솔직히 나가서 볼넷 안타 꽝 이게 제일 좀 허무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이 없고 어린 나이에 강한 심장 저는 그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혜영 선수와 어제 저녁 10시 반에서 11시까지 통화를 했고요. 정혜영 선수는 오랜 기간 젊은 마무리 투수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볼넷보다는 정면 승부를 하면서 맞으면서 지더라도 볼넷으로 지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한번 뭐 홈런으로 끝내기를 맞았어도 다음 날 등판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예. 이 클로저라는 게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소위 말해서 경기에 원흉이 됐어도 네. 내일 또 나가서 또 던져야 되는. 선발 투수들은 좀 쉴 시간이 있는데 네. 클로저들은 그런 멘탈이 있어야 되긴 하겠더라고요. 아까 질문해 주셨던 리그의 트렌드가 젊은 영건 마무리가 많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정혜영 선수한테 이건 어떻게 느끼냐고 좀 질문을 해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젊은 마무리 투수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팬들은 더 열광을 하게 되고 물론 훌륭한 영건 선발 투수도 좋지만 마무리 투수가 빠른 공으로 윽박지를 수 있는 그 화려함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서현 선수를 언급하면서 김태경과 마찬가지로 이런 마무리 투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더라고요. 어리고 싶다. 결론은 갑자기 마무리 딱 성공하고 네. 포수 인성형이랑 딱 하이파이브 딱 하고 목조르기 한번 목조르기. 당하고, 예. 아, 클로저들이 세레모니가 있잖아요. 세레모니로 목조르기 세레모니를 할 수 있으면. 아, 내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목조르기 세레모니 하지. 네,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였습니다. 네. 일요일 경기에서 롯데자이언츠와 삼성라이온즈 경기였는데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가장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온 분이 김태형 감독이었습니다. 뭐 김태형 감독 좀 아실 것 같은데 딱 보는데 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든든하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약간의 그 구설수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그걸 본인이 다 감내하고 우리 선수들 다치는 꼴을 못 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와, 감독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아,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천군만마를 얻는 거지. 왜냐면 최고 높은 이 감독이 나와서 어필을 하고 그렇게 으쌰으쌰 하는데 선수들이 얼마나 힘이 날 것 같아.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계속 부상을 당하니까 맞아요.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 그래도 상대방이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유난히 롯데 선수들한테 머리 쪽으로 그러니까. 날아가는 공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계속 뭐 롯데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이제 LG 홍창기 선수도 또 이제 부상을 당해서 2군에 내려가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경기를 보는데 소위 말해서 이 콜플레이라고 그러죠. 콜플레이를 좀 덜 하다 보니까 내야수와 이 외야수 간의 뜬공을 잡기 위한 과정 속에서의 충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연경엽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홍창기 잘못이다. 콜플레이를 더 확실히 했어야 됐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졌냐면은 팬들이 솔직히 그럴 수가 있어요. 너 김민수 선수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홍창기 선수 다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할까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해주기 위한 어떤 감독의 메시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픈 선수들은 좀 계속 좀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은 약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너무 튼튼해서 이제 많은 팬들이 왜 안 다쳐? 제 선발 또 나오네? 대체 자원이라도 보고 진짜 싶은데.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그건 돼. 맞아요. 대표적으로 뭐 박동원, 노경은 부상 없는 진짜 선수들 물어보면 최고. 특히 경은이는 부모님한테 진짜 감사드린다고. 아, 진짜요? 근데 노경은. 회복 속도는 조금 느려진대요. 한 해 가면 갈수록 40대가 되니까 그렇죠. 잠을 많이 자도 좀 피곤하고. 노경원 선수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던데. 나는 고효준, 노경은 보면 아, 고효준 거 신기하지. 와 진짜 이 나이에 지금 147, 8? 와 정말 타고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즘에 뭐 선수 본인의 관리도 중요하고 뭐 요즘에 선수들이 필라테스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야잘자리고 타고난 체력을 이길 수 없나 봐요.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 관리도 관리지만. 네, 선택. 최근 야구 현 시점 국내 최고의 1선발은 누굴까요? 딱 두 명이 떠오르는데요. 박세웅과 임찬규입니다. 네, 저는 아까 선택 최근 야구라고 하시길래 드디어 근과 근을 선택하는 시간이 온 건가 아, 했는데 그렇구나. 아, 그 선택이 아니군요.
근데 저는 임창규 선수에게 일단 한 표. 왜냐면 이 선수가 구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뛰어나지 않은데 창규를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연구를 해요. 뭐 팔 각도나 릴리스 포인트나 변화구나 이런 거를 투구 폼이나 이런 걸 너무나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타자의 타이밍을 잘 뺏는 선수가 저는 임창규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 야구계에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타격은 타이밍이고 투수는 그 타이밍을 뺏는 거다. 투구는. 그 대표적인 게 임창규 선수네요. 그게 심지어 LG 트윈스 거기 붙어 있어요, 딱 프레임에. 아, 그래요? 웨이트장 가면. 그래. 네. 창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커브를 던지면 커브의 RPM을 자기가 직접 조절할 수 있어요. 회전수를? 회전수를. 결정구 던질 때는 좀 더 빠른 RPM을 주고 카운트 잡을 때는 좀 더 천천히. 그러니까 모든 구종을 뭐 체인지업도 마찬가지고 체인지업 결정구로 삼진 잡을 땐 체인지업 좀 더 팔스윙을 빠르게 카운트 잡을 때는 좀 더 스무스하게.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이 임창규 선수의 체인지업을 알고 들어가도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어떤 체인지업일지 모르니까. 구속이 전부 다르니까 이게. 그래서 임창규 선수 진짜 머리도 똑똑하고 뭐 대단한 선수다. 박세웅 선수도 서사가 있습니다. 임창규 선수만큼이나. 재작년에 스위퍼를 많이 던졌대요. 네. 그러면서 전 잘 모르겠는데 수창이가 좀 해석해줘. 스위퍼를 많이 던지는 팔 동작을 가져가다 보니까 직구의 그 릴리스 포인트라든지 스윙 궤적이 변하면서 직구에 오히려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RPM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 시즌부터는 스위퍼를 많이 던지지 않았고요. RPM에 좀 주력을 하고 본인의 직구 릴리스 포인트와 회전수에 좀 집중을 하면서 작년과 올 시즌의 직구의 수직 무브먼트 차이가 10cm 가까이 나고 있다고 하고요. 성공 요인으로 그걸 일단 꼽았고 전민재 유격수 수비에 대한 극찬을 거의 10분 동안 했습니다. 형, 제 등 뒤를 지키는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센터라인의 리더인 전민재라는 존재감이 저를 잘 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삼진에 기여를 하고 땅볼을 줘도 우리 동료들이 잡아주겠다는 그 안정감이 올해 지금 박세웅 선수의 성적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 공감을 하는 게 투수가 변화구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릴리스 포인트에서 딱 직구를 때리는 감각이 좀 무뎌져. 그런 게 있구나 분명히. 왜냐하면 변화구는 이렇게 종에서 횡, 네. 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횡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 던지는 때리는 소위 감각이 말해서 스위퍼가 팔방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간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특히 수창아 그 스위퍼라는 그렇지, 게 그렇지. 완전히 이 횡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리고 세영이가 그거를 예전부터 던졌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치. 네일 선수나 이런 것처럼 그 주구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감각 면에서는 좀 힘들긴 합니다. 다른 선수들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나이에 특히 너무 이 변화구로 소위 말하는 손장난을 많이 치면은 직구 구속 저하에 영향이 온다라는 얘기도 또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나운서님은 예. 그 박세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삼진을 이렇게 많이 잡는 유형의 선발 투수가 요즘 없잖아요. 아, 그러네. 외국인 투수 일색인데 임창규의 낭만 피칭만큼이나 박세웅 선수의 최다승 그렇죠. 기록도 정말 가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출연이라 그런지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진짜 이 말을 너무 또 예, 잘하니까 알차면서도 재미있게 저의 모토인데 어떻게 야구 기자랑 지금 얘기 그래야 살아남죠. 또 똑똑하고 불러주시죠. 아, 예. 좋은데? 이분이 그러면 내 자리를 위협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그러면 들었어. 저기 심수창, 이동근, 이호근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네이밍에 큰 문제가 없는데? 수근수근. 가엾고 딱한 자루다. 오늘 마지막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20세기 히트송 대신에 20세기 히트 선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야, 시대를 강타한 야구 선수들의 패션 어떤 스타일로 화제를 좀 모았었는지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주위에서 이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체 왜 야구 선수들은 이 금목걸이와 클러치에 그렇게 집착하냐? 그러니까 왜 나 물어보고 싶었어, 수창아. 아 솔직히 클러치는 나는 안 들고 다녔어. 네. 너무 많이 들고 다녀서. 근데 금목걸이는 했었어. 왜? 아 그게 이게 옛날부터 메이저리그 막 보면 막 목걸이 차고 막 그리고 찰랑찰랑 거리고 이게 멋있어서 선수들이 한두 명씩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트렌드가 돼버린 거야.
뭔가 멋있어 보이는 그리고 거지. 금 함유량이 중요하다. 그렇지. 아 그래요? 네. 18K냐 24K냐 이게 또 중요하대요. 그들 사이에. 18K는 폰세 아닙니까? 예스! 수창아 괜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네. 고용보장. 저는 이 패션 테러리스트들 예, 너무 충격적이에요. 마혜영 형이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아니 밥 먹으러 기다리는 거래요. 이 색깔 조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이게? 유치원 소풍 갈 때 어린이들도 이렇게 안 입잖아요. 이게 제가 요즘은. 그래서 좀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형수님이 사주셨대요. 어허. 마혜영이한테 형수님이 사주셨는데 그 다음 말이 앞권이야. 나는 이 옷을 둘 다 내가 사준 거 맞는데 저 둘을 같이 입으라고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최정 선수는 그래도 귀엽습니다. 저는 네, 최근에 500호 홈런을 봐서 그런지 요 정도는 뭐 괜찮지 뭐 이 않을까요? 정도는 뭐 아 이것도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날 이게 아마 시상식인가 그랬을 거예요. 뒤에 보시면 레드카펫 있잖아요. 이게 시상식인데 시상식이라고요? 얘기가 달라지는데 시상식. 근데 그 뒤에는 보니까 뭐 의심의 여지 없는 사진들이 기라성 같은 사진들이. 아니 이대영. 대영이는 얼굴이 잘생겨서 좀 약간 상쇄가 되긴 하는데 근데 진짜 대영이 요즘 대영이는 어떻습니까? LG 때는 약간 신호등 패션이었어. 아 빨간색, 초록색. 진짜 이런 걸 파란색. 좋아해. 진짜 못 입긴 했는데 지금은 야, 지금 좋아졌어요? 많이 달라졌어 완전. 미팅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수창아. 그때도 그때도 패션이- 약간 그때도 패션이 좀 그래. 그럼 얘기해주지 않아 형이니까? 아니 경쟁자인데 왜 얘기해줘요? 어떻게 알았어? 그 생각을 못했네. 어떻게 알았지? 또. 그때 당시에는 우규민, 이대영, 심수창 이렇게 좀 많이 다녔지. 아 그래요? 진짜 잘 나갔거든요. 여름에 우규민은 비 쓴다고 막 사이판 갔는데 털모자 쓰고 있고. 습기 차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대영 삼각 팬티 입고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럼 본인은? 나는 그때 몸이 좋았기 때문에 물을 한번 못 치고 있었어. 그리고 난 제일 패션 테러리스트는 황재균. 나는 그가 왔군. 누구랑 싸우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이게 얼룩얼룩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누가 핥혔나 이걸. 피 좀 묻히고 들어오는 근데 거야? 본인은 프로야구에서 가장 자기가 옷을 잘 입는 줄 알아. 말도 심지어 안- 설마. 지금도 인스타에 매일 자기가 입는 옷을 올려. 스토리로 매일. 이 정도면 아섭이가 얘기해야 돼. 충원해야 됩니다. 충원. 아섭아 얘기 좀 해줘라 빨리. 그리고 이제 패션 말고도 최근에는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얘기도 많은데 요즘에 그렇게 다들 머리를 기르더라고요. 야구 선수들이. 특히 젊은 선수들이. 아 나는 그거 보고 내가 진짜 현역 때 만약 현역이라면 나도 한번 머리를 한번 길러보고 싶어. 이게 뭔가 사람 이미지가 확 달라 보여. 김원중 선수 머리 길렀어. 거기도 잘생겼는데 머리 기르니까 이상하잖아. 이대은 선수. 이대은님 머리 길렀을 때 약간 코봉인 줄 알았어. 아니 별명 있었어요. 어째? 심창이 형. 코카스판이에요. 진짜 귀엽고 고급진 그 강아지 느낌. 팬들이 보면서 그 얘기 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 좀 단정하고 이런 모습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저렇게 잘생겼는데 왜 자체 너프를 하고 다니는 거냐. 그리고 이제 볼질하고 흔들리면은 저 봐라 저 머리카락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는 거다. 꼭 나오죠. 네, 꼭 못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머리 기르는 거랑 야구랑 실력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도 없습니까? 나는 솔직히 약간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장발까지는 아니지만 좀 길렀어요. 머리가 좀 긴 편이었잖아요. 네. 너무 멋있더라고. 그리고 스윙하고 2루타 치고 나서 슬라이딩하고 딱 섰을 때 헬멧이 대부분 벗겨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바람에 흩날리는 게 난 너무 멋있더라고. 5대5 발음 맞다. 그렇지. 이정우 선수도 저 취재해왔는데 대본에서 빠졌더라고요. 아 뭐 얘기해 주시죠. 뭐. 다음에 썰 좀 풀어주시죠. 참고 부탁드립니다. 얘기해주세요. 와 준비. 보구나. 자 일단- 동민이가 준비 진짜 많이 하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자기 얘기해야 돼 지금. 멘트가 끊기잖아, 수찬아. 알았어 빨리. 네. 일단 최근에 어버이날 KBS 스포츠 뉴스 보셨습니까? 아 저희가 또 이제 어버이날 인터뷰를 특집으로 이종범 감독한테 정우가 서프라이즈 영상을 준비했죠. 맞아요. 제가 그 박주미 기자한테 연결해 줬습니다. 네. 섭외를 주선해 주는. 네. 어버이날? 제가 아빠는 커리어가 있으면 사실 뭐 하고 싶은 거 다른 거 많이 있을 텐데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고마워. 아니 오늘 아침에 뭔 서프라이즈로 홈런도 쳤는데 또 이런 거까지 만들어주고 감사하네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미디어를 다 통제합니다. 되게 까다롭대요. 역시 거기서. 메이저리그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근데 너무 좋은 취지라 정우가 흔쾌히 허락을 해줬고 올해 이제 풀타임을 꿈꾸면서 정우가 하고 있는데
14연전을 한대요. 길면.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컨디션 조절하는데. 네네. 그래서- 머리 기르는 얘기 아니었어요? 예, 머리 기른 얘기였구나. 머리 기르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 그리고 이제 정우야 이제 원정 갈 때 이 수근수근 최근 야구를 시청하면서 보면 저희- 시간이 금방 가고. 그리고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이 고글도 이제 야구 선수들이 많이 끼잖아요. 특히 낮 경기나 이럴 때는. 그 심수창 의원과 관련이 있는 인연이 깊은 저 조인성 형. 현역 막바지에 너무 화려한 선글라스 쓰고 나와서 물어봤어요. 막 내가 인성이 형하고 은퇴하고 나서 방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여기서 그러니까. 하자 수창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한번 모셔보는 게 아니면 뭐 저희가 직접 찾아갈 수도 있죠.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번 이 옷은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요. 관심 없는 거 많네. 예. 이게 마음에 든다는 저 거 보니까. 제가 운동을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네. 운동복으로도 입을 생각입니다. 아. 네, 트레이닝 할 때. 근데 이거는 호근이가 이거 입고 행동이 확 달라지더라고. 아 그래요? 그 우리 부산 갔을 때 맞아요. 정장 입고 딱 해설로 갔을 때는 딱 이러더니 이 옷을 우리가 입으라고 줬어. 그러니까 구석에 숨더라고. 어깨가 일단 좁아져 이렇게. 창피하다고. 가뜩이나 어깨 좁은데. 공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놓고 떨어뜨렸는데 뭐야 나 왜 안 찍어? 나 왜 안? 좀만 계시면 이제 제가 다 이게 다 아 맞아. 호근아 미안해. 너는 다른 거 있잖아. 야구의 참견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하고. 호근아 여기 뭐 자리 좋고 수창이 내 친구고 오늘 PD님 처음 방송해봤는데 너무 잘 맞아. 계속 할게. 거기서 행복해라. 정상 영업은 내가 문을 열게. 오. 밥 먹으러 가시죠. 가시죠.